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데도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한 적 있나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도 머리는 유난히 또렷한 상태인 적은요? 꼭 새벽 2시, 3시쯤이면 잠에서 깨서 아무 소리 없는 가운데 천장을 바라보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깨어 있었던 적은 없나요? 낮에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진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은 몸이 조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 불면은 단순히 피곤함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화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독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기간 불면을 겪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훨씬 높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필터와 같아서 제때 세척되지 않으면 서서히 막히게 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했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돈이 거의 들지도 않으며 그 물건은 대부분의 집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이 어떻게 몸을 자연스럽고 안전한 깊은 수면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면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주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약을 쓰지 않고 수면을 개선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익숙한 물건 하나, 수면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다른 모든 노력이 거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의사로서 수면 문제를 겪는 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 진료해 왔습니다. 몇 년째 불면인 분도 있었고 10년이 넘은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그들 대부분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는 점점 떨어지는데 부작용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 머리가 늘 멍한 상태라는 불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치료 과정을 통해 깨달은 사실입니다. 많은 불면의 경우 원인이 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흡 방식, 신경계의 상태, 그리고 밤 시간대의 체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아무리 애써도 뇌는 우리를 깊은 잠으로 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매트리스를 바꾸고 방을 옮기고 허브차를 마시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여전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요소들을 다시 조정하고 나서야 수면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값싸고 흔한 물건 하나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위치에서 사용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잠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겉보기에는 단순히 피부 관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호흡과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어떤 약도 없이 몸을 더 깊은 휴식 상태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뇌를 떠올리고 생각이 너무 많다거나 정신적인 긴장을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몸에는 아주 조용히 작동하는 스위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위치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뇌는 결코 우리를 깊은 잠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쉰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누우면 코가 건조해지고 따갑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경우 비강점막이 더 얇고 분비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 안이 조금만 건조해도 코 안이 금세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자동으로 입을 벌려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문제는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기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뇌는 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 깊은 수면이 차단됩니다. 제가 만난 박이라는 성을 가진 한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우면 바로 목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면서 자꾸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드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금세 깨고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코 안의 느낌에 대해 묻자 그제야 밤마다 코가 많이 마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잠들기 전 아주 소량의 바셀린을 쌀알 크기만큼 면봉 끝에 묻혀 콧구멍 입구의 점막에 아주 살짝 바르도록 안내했습니다. 깊이는 약 1cm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목적은 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유지해주는 얇은 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수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코가 충분히 촉촉해지면 코로 숨쉬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며칠 뒤 박할머니는 다시 찾아와서 건조하고 따갑던 느낌이 사라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거나 깊숙이 넣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얇게 정확한 위치에만 사용한다면 이는 만성 비강 건조를 겪는 사람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보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귀 뒤쪽입니다. 이 부위에는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잘 작동하면 몸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심박수는 느려지며 호흡은 깊어지고 뇌는 이완 상태의 뇌파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할 때는 이 부위가 딱딱하고 차가우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60대가 넘은 김 씨라는 분은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누우면 바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가슴 안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또렷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가락 끝에 바셀린을 아주 조금 덜어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귓불 주변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분 정도 눌러 마사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바셀린은 약이 아니라 손이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 마사지가 깊고 고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따뜻해지고 이완되면 미주신경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신경계 전체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몇 분간의 마사지 후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며 잠들기 전에 불안감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벤더처럼 향이 부드러운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만 바셀린에 섞어 사용하면 이완 효과를 더 느낄 수 있지만 이는 필수는 아닙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체온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발과 발 뒤꿈치가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된 원칙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는 중심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하고 대신 손과 발은 따뜻해져 열을 방출해야 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뇌는 아직 깊이 잠들기엔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사계절 내내 발이 차가운데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발 뒤꿈치가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만지면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극만으로도 수면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씨라는 한 할머니는 누우면 이유 없이 불편해서 계속 몸을 뒤척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살펴보니 발 뒤꿈치가 심하게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잘 말린 뒤 발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에 바셀린을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고 자도록 안내했습니다. 바셀린은 보습을 유지하고 양말은 열을 잡아주어 발이 밤새 고르게 따뜻해지도록 돕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몸은 훨씬 쉽게 휴식 상태로 전환됩니다. 약 일주일 뒤 이 할머니는 발의 불편함이 사라졌고
더 이상 계속 뒤척이지 않게 되었으며 잠이 훨씬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셀린은 기적의 물질은 아니지만 올바른 부위에 사용하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수면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다시 스스로 작동하게 돕는다고 말입니다. 이 세 부위, 즉 코, 귀, 뒤, 발 뒤꿈치는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흡, 신경계, 체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조절될 때에야 비로소 뇌는 이제 진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초가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면의 세 가지 기본 스위치가 조절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셀린을 바르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둘러싼 환경과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잠은 단지 밤 몇 시간 동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심지어 아침부터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침실이 건조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난방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계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내 습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더 빨리 수분을 잃게 되고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바셀린은 국소적으로 보습을 도와주지만 방 전체가 사막처럼 건조하다면 그 보호막도 금세 효과를 잃게 됩니다. 수면의 이상적인 습도는 코와 목이 따갑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준입니다. 작은 가습기 하나만으로도 혹은 더 간단하게는 방 안에 물을 담은 그릇이나 젖은 수건을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관찰했던 김 씨라는 한 분은 바셀린을 아주 꾸준히 사용했는데도 자주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밤새 난방을 켜두어 방이 매우 덥고 건조했던 것입니다. 습도를 조절하고 기존 습관을 함께 유지한 후에야 비로소 수면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바셀린이 주변 환경이 몸의 휴식을 도와줄 때에만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 요소는 빛입니다. 우리 뇌에는 매우 민감한 생체 시계가 있는데 특히 밤의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워지면 뇌는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시간에 아주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이 과정을 쉽게 방해받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어둠이 무서워서 너무 밝은 수면등을 켜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로 하여금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을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방 안의 조명은 부드럽고 낮은 밝기가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뒤에는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빛도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빛이 꼭 필요하다면 따뜻한 색감의 아주 어두운 조명을 바닥 가까이에 두는 것이 그나마 영향을 덜 줍니다. 방이 충분히 어두워져야 뇌는 비로소 휴식 모드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다른 보조적인 방법들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밤뿐 아니라 낮의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불면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낮에 잠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여기저기 나눠 자면 저녁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수면 압력이 사라집니다. 저는 낮잠이 필요하다면 아주 짧게 제한하고 낮 동안의 수면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하루 동안 쌓이는 수면 압력은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중요한 연료입니다. 낮 동안의 햇빛 역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 뇌는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어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으면 뇌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관절 통증이나 피로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하루에 몇십 분만 창가에 앉아 있거나 가볍게 밖에 나가 햇빛과 공기를 쐬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잠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수면 구조를 망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술을 조금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술은 졸음을 빠르게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 수면은 매우 얕고 쉽게 깨집니다. 술은 밤중 각성을 유발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며 코골이나 수면 중 무호흡을 더 악화시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피로감과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 역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언제 커피를 마셔도 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던 사람들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는 크게 느려집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영향이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면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카페인을 줄이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한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침대에 누웠을 때의 심리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안고 누웁니다. 그 생각 자체가 긴장 상태의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휴식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질 때 수면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요소들, 즉 습도, 빛, 낮의 습관, 잠들기 전의 심리 상태는 모두 수면을 위한 토대를 이룹니다. 바셀린은 그중 하나의 중요한 조각일 뿐이지만 적절한 환경 속에 놓였을 때 비로소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리적인 기초와 수면 환경이 점차 안정되면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익숙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음식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류와 타이밍을 잘 맞추면 뇌와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전혀 낯선 음식이 아니지만 수면에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당기고 다리가 불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면 깊은 수면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저녁에 단 음식이나 간식 대신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먹는 것만으로도 속을 더부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수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상추입니다. 예로부터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미신이 아닙니다. 상추의 줄기와 흰 수액에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상추를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몸이 이완되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상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배가 쉽게 차거나 손발이 찬 사람들에게는 식사할 때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도록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타트체리, 즉 신체리입니다. 이 과일은 다른 과일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자연적인 멜라토닌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생성 능력이 점점 감소하면서 몹시 피곤해도 쉽게 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음식으로 멜라토닌을 보충하는 것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소량의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거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수면 시간을 늘리고 밤중 각성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만 타트체리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사람은 식후에 섭취하고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숙면을 원한다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술을 조금 마시면 쉽게 잠든다고 믿지만 실제로 술은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둔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술로 인한 잠은 얕고 쉽게 끊기며 다음날 아침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카페인 또한 특히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카페인을 배출하는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의 수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8시간은 자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젊을 때보다 짧아질 수 있지만 깊고 연속적인 잠을 잔다면 몸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걱정하기보다는 몸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잠들지 않더라도 가만히 누워 몸을 이완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회복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수면은 하나의 단일한 해결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바셀린은 호흡을 돕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중요한 부위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단한 도구일 뿐입니다. 적절한 수면 환경은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합니다. 올바른 낮의 생활 습관은 생체 리듬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음식은 신경계가 조화롭게 기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저는 수면제에 의존하며 불안과 피로 속에서 지내던 많은 환자들이 아주 작지만 꾸준한 변화만으로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는 과정을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올바르게 도와주기만 하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력, 심장, 면역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면 다른 많은 건강 문제들도 점차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숙면이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잠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평온한 밤을 보내고 매일 아침 한결 가볍고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